우리 임재성 관장님이 라인 야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네이버 라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일본 놈들이 거의 뺐다시피 해서, 여러분 뭐 그 제일동포라고 하는 그 뭐 소프트뱅크의 그 뭐 손 모시기, 걔는 사실 그 돈 버는 놈이지 뭐 그놈이 무슨 애국자입니까? 그냥 돈 버는 돈축이지. 그런데 네이버 사태는 정확히 보면 사실은 이게 국권 침탈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네이버의 자산을 억압적으로 착취한 거예요. 수탈해 가는 겁니다. 수탈. 착취가 아니라 수탈입니다. 수탈해 간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라인 야후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요거는 기록에도 아마도 남아야겠다 인 거니까 우리 건설신문고하고 녹천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네이버 라인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조중동 놈들이 다 그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 매국 집단들이 이거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부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식민지 모국, 오직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먹거리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재선 우리 관장님이 이제 제가 중간에 거의 끼어들지 않고 넌스톱으로 한번 쫙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 안녕하세요. 무학경당 충주 무학경당 관장 임재선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최민희 의원하고 또 가방이 이혜민 조국당 의원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노조에서 25일 날 국회에서 토론을 개최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나서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하던 움직이질 않으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이 나서 의원과 네이버 노조에서 나서서 이 심각한 문제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노조는 6월부터 라인 플러스, 라인 텍스트, 라인 비즈 플러스, 라인 페이폰저스, 라인 파이낸셜, 라인 페이 이런 게 있는데 며칠 전에 라인 페이가 내년 4월까지 중단을 하고 야후 페이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4천만의 라인 페이 지불하고 하는 게 야후 페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예? 이 일본에는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할 때 포탈, 처음 들어가는 이거 포탈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구글, 네이버, 다음, 이게 처음 컴퓨터 진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진입한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으로 돈들을 많이 벌고 있어요. 플랫폼이 카카오톡,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이런 게 이제 플랫폼 포탈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하는 게 카카오톡, 네. 라인 이런 것들을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돈들을 많이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나타났잖아. 라인페이가 야후페이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라인 야후로 3년 전 2019년에 통합을 했는데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일본 거기에 일본 총무상 작년 11월
23년 11월 달에 그 50만 명이 그 유출이 됐다고 해서 그 일본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행정 지도를 3월, 4월에 걸쳐 2차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대 국가 사이에서만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틱톡 갖고 싸우잖아요. 중국은 그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싸우고 있고, 근데 이놈의 정부는 라인 페이를 야후 페이로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사 한 명 있는 그 사람이 진중호인가 그래요. 그 라인 내 아버지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 이사회에서 쫓겨났어. 다 일본 애들로 지금 50대 5분 10분만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일본을 위해 있는 거요? 우리나라를 위해 있는 거요? 난 참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체육인 출신이 나와서 이게 심각하다고 떠들어야 되냐, 응? 그래, 벌써 우쪽 기술이사가 라인 야후 합동회사에서 물러나고, 라인 페이는 야후 페이로 그 손정희가 하는 50% 지분을 갖고 있는 대로 이전이 되고, 내년 4월까지 하고 금지를 하고 글로 넘어간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 기껏 떠드는 게 우리나라 과방위에서 네이버 노조랑 또 조국당이랑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에 이게 지금 아까 내가 라인 플러스 라인 텍스트가 엄청나게 1억 2천만 명 중에 9,6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게 가입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AI 기반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라인을 먹지 않으면 일본 전체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적으로 빼앗는 겁니다. 수탈하는 거예요, 수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놈들은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가 있을 때, 국당이 여당일 때, 이럴 때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사실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가적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그런저런 어쩌고 하고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만들어지면 일본 놈들은 완전 개털됩니다. 예? 뭐죠? 그 지오미였나 그런 것도 지소미야. 응? 이것도 다 끝장내고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놈들 완전히 모든 윤석열이 했던 것은 사실 쓰레기 약속한 거 이런 것들 다 끝장내고 아주 확실하게 조져버리는 그러한 주체 정부, 자주 독립국을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면 이런 것도 한 방에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오늘 우리 임 관장님 완전히 화가 나셔서 분기하셔서 막 말씀하시는데,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물론 걱정은 해야죠. 그러게 우리가 떠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탄핵습니다. 탄핵의 바이올린이 났고 이제 차고 넘쳐요. 이제 넘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을 어떻게 더 규모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오늘 또 좀 더 라인에 일본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9,600만 1억 2천 몇만에서 9,600만의 회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내부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일본의 기업 중에 43만 개 회사에서 라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1,700개 지방자치 중에 1,200개 지방자치가 행정 업무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2011년도부터 네이버 라인이 가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 그런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왜 걔네들은 못 만드느냐? 일본 애들은 1980년도까지
2인자였단 말이에요. 세계 2인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환율 조정을 해갖고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잃어버린 30년의 역사를 오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모바일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새가 없는 동안에 특히 모바일 2007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그 핸드폰을 들고 와서 아이폰을 하면서 야, 이 속에 방송국이 들어가고 이 속에 뉴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것을 캐치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1965년생 6년생 그게 이혜진하고 그 김범수 김봉진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바탕의 배경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에 취임하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걸고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렇게 해서 벤처 기업들의 많은 수 중에 이렇게 그 세계의 흐름을 알고 IT 산업이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돼서 튀어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몇 명의 사람들 외에 여러 명이 있어. 이래서 읽어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뺏기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환장하겠네 정말.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더 붙이면 오늘 우리 임 관장님 말씀에 제가 아까 이제 그 일본 얘기를 좀 했어요. 영섭회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일본 지식인이 쓴 책이에요. 일본인이 쓴 책인데 왜 일본은 왜 영원히 패전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일본은 영섭회전론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일본은 정확히 얘기하면 21세기의 봉건 국가입니다. 일본은 지금 형태는 마치 또 민주국가인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옛날 다이묘 시대에 봉건 영주들에 의해서 그 합종 연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일본 나라의 소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 얘네들은 그저 옛날 거, 그 오래된 거, 예전부터 헤쳐먹었던 거, 그것들을 그냥 빨아먹는 거고, 지금 이번에 뭐 야후 사태, 라인 야후 사태라고 하는 표현되는 이것은 그냥 수탈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군국주의자 일본 놈들이 이걸 수탈해서 그냥 빨아먹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얘들이 이거 빨아먹어도 사실은 요거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수탈해서 빨아먹는 놈들은 잠깐은 반짝 경제 효과가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들어서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또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방식이 아니라 아주 개별 소량 생산, 그리고 소량 다기한 생산, 다양한 생산, 이걸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해내지 못할 겁니다. 일본 애들은. 만약 이거 빼가서 한 몇 년, 한 5년, 10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발전도 못하는 애들이 바로 일본 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곁들여서, 그래서 그놈들은 수탈을 해야만 먹고 사는 놈들이다. 그런 미개하고 야만적인 놈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인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걸 지배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 놈들은 그런 수탈을 할 수밖에 없는 야만성이, 그리고 그런 미개함이 그놈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몽둥이로 조지고 부시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김건희를 구속하고 윤석열을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조밀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자담하니까 무지하게 좋네. 그 다음 내가 뭐 얘기할 말을 정리를 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데이터 주권을 뺏는 거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경제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경제 영토를 빼앗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등신이 아유 그런 것도 모르고 외교 문제를 일으킨 거 없어. 이따위 소리만 하면 네이버가 무슨 한계 기업이 일본 사회에 가서
뭐를 하겠냐고. 뺏겨도 가만히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건이한테 명품 네모를 다시 많이 갖다 주든가 아니면 골드바를 잔뜩 갖다 줬거나 뭐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 그 일본과 협상을 했는데 그 봐봐요. 작년 11월에 43만인가 그게 털려서 그것 때문에 대결했다는데 이 일본에서는 있잖아요. 뺏긴 게 그것뿐이 아니야. 저기 어디 자료 아까 찾았었는데 까먹었다. 500만 명의 자료가 유출이 돼도 행정 지도를 안 했어요. 왜 다른 데와 그렇게 다르게? 그거는 일본의 우익들이 볼 때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에 우리와 비슷한 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빼앗겨버린 경제 영토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 이런 운동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이 라인의 그 일본 진출은 4세기 백제가 불교를 전파하고 그 성리학을 전파하고 한자를 전파하고 그 섬나라 놈들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이후에 그 네이버 라인에 일본 가서 경제적인 점령을 한 것은 그 이후에 가장 일본 애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그 경제적으로 이제 그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때 어떻게든 뺏어야 된다는 거요. 우리가 10년 동안 카카오도 큰 걸 봤잖아요. 상인들한테는 이러한 혁명이라는 것은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거든. 카카오톡이 어떻게 됐어요? 김범수가 2010년에 카카오톡을 세워가지고 2022년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면은 재산 15조로 그 3대 짜들인 삼성의 이재용이 14조로 해서 재산 순위 1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 10년의 과정 동안에 110여 개의 계열사를 건드려서 10대 그룹 안에 들어갔다. 이거 1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겨우 기반을 잡은 네이버 라인을 일본 우파 애들이 또 자민당 애들이 저기 한국에 그 친일 정권도 아니고 우리를 숭배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걔네들도 카카오톡이 10년 동안 크는 걸 봤잖아요. 이제 네이버 라인이 그렇게 클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를 많은 부분 지배를 할 거란 말이요. 특히 2011년도에 지진이 났을 때 그 네이버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그 라인으로는 그 어디가 지진 났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아직도 동사무소 가서 도장으로 찍고 이렇게 하는 문화를 갖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쟤들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 3개월도 길어. 내가 볼 때는 2년 동안 저지른 일이 목사님 전화 받으러 갔을 때 2년 동안 저지른 일은 각분에 기가 막히게 많아가지고 국민으로서 피곤한데 우선 큰 것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채 양령주 빼고도 부산 엑스포 한다고 해도 119대 29 그럴 때 16개국을 방문하고 516억을 썼잖아요. 516억 그렇게 하다가 또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 가서 왜 사직생 필직사를 해가지고 그래. 현대차가 수천억 투자하는데 일부러 팔게 나와. 거기 그 러시아에 우리나라 교포가 17만이요. 우크라이나는 2만도 안 돼. 무슨 놈의 정부가 교민들을 생각을 해서 정책을 펴야지. 개뿔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그냥 사회주의, 지금 사회주의 민주주의 따질 때요. 맨날 술 맞춰 먹던 것이 거기 가서 왜 이순신의 사직생 필특사를 정신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러시아와 관계 다 망쳤지. 중국에 왜 또 로이터 통신에 가서는 중국이 침략도 안 한 대만 침략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2018년도에 516억 흑자에 흑자. 그런데 그 쓸데없는 주둥아리 놀려가지고 2023년도에 99억 불 적자가 났단 말이오.
516억 불 흑자면은 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1인당 소상공인들 내 가구에 25만 원씩 100만 원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13조요. 그러게 왜 가서 주동아리로 떠들어가지고 외교 다 망쳐서 흑자 늘 마이크도 화가는 거 안 되네. 삼시기 때문에 마이크도 놀래서 왜 주동아리를 떠들어가 놀려가지고 그래? 흑자 있는 나라에서 100억 불 적자로 만드냐고. 이게 미치겠는 거야. 아주 그냥 이게 이체 양념지 빼고 얘기하는 거야. 빡빡거리지 마. 이씨. 그래서 그것뿐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아졌단 말이오. 근데 2023년도에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가 1.4% 성장할 때 일본이 1.9%를 성장한다고. 이 삼시가 그것도 문재인 탓할 거야? 다 문재인 정부 탓만 해대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해봐.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지냐고. 오늘 내가 4차 산업이니까 R&D를 뭐 170조 투자를 해갖고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더니 5조를 그냥 싹 깎아가지고 프로젝트도 못하게 하고 슈퍼컴퓨터 전기도 못 쓰게 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AI를 마이너스 90% 깎고 양자 컴퓨터 80% 깎고 공공 클라우드를 40%나 깎는 이런 미친 정책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있냐 이거요. 이 나라 성장하는 과학 기술을 왜 다 망가뜨리고 말로는 또 뭐 대폭놀이겠다. 야야 내려와. 이건 나는 여기까지 정치를 보면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정책은 또 처음 봐. 그리고 역사 문제만 얘기해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의 이사를 누구를 시켰어? 낙성대 연구소. 일본은 그 위안부를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강제 지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소 소장 출신이 이사로 안 시켰냐. 이게 개또라이도 아니고 이거 나라를. 그 독립기념관은 정부에서 낸 돈도 아니요. 국민들 성금으로 7, 80%가 채워진대요. 거기다가 친일파들을 떡하니 집어넣어? 야, 이건 고릴라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아니 개새끼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떻게 아니 돼지도 IQ가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야. 친일파와 이게 니들이 하는 짓이 친일을 넘어서 숭일이다 이거요. 일본을 숭배하고 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자민당 내 우익애들이 사실은 걔네들은 5년 전까지 그 네이버 라인이 한국 건조를 몰랐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다 쓰고 민간기업도 40몇만 개나 쓰고 9,600만이 되니까 저기 한국 거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우파 애들이 총무성이나 이런 애들을 압박을 집어넣어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든 추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국의 종속이 되면 큰일 난다 해서 버리는 짓을 하다못해 이게 어떻게 퍼졌냐면 우리가 조중동을 욕하는데 조선일보 일본 특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작년 올 5월에 조선일보 삼식이가 발표를 한 거요. 한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이 삼식이더라. 환장하겠네 정말. 나 더워 죽겠는데 씨발. 아유 뭐 전화도 오고 이야기하는 중에 전화도 오고 또 뭐 여기 주변에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가닥을 좀 잡으면 어떻든 이번 나인 사태는 사실은 우리의 것을 대한민국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수탈한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헐갑에 이름이 수탈한 거예요.
그걸 뭐 매각한다 어쩐다. 그래서 협박질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국의 기업을 존중하고 자국의 기업의 이익을 확장시키고 그걸 확보하는 길에 정부라고 하는 기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사실 윤석열이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얘들은 사실은 친일파가 아니고 걔네들의 모국은 일본입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모국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놈들의 모국을 위한 직장이지 어디에 그놈들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먹기는 그걸로 받아 처먹고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충성하고 이런 놈들을 다 일본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 쓰레기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기술이나 이런 수준들을 사실 인터넷 기업들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AI 기반에서 물론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긴 하겠으나 걔네들 자체는 사고의 틀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혀 있어요. 즉 그놈들은 왜 그놈들 경제가 미국 때문에 막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편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걔네들은 아예 없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영석패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지식인의 아주 한맺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태평양 나서 정참회를 얘기한 일본 군국지자들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위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인간들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거지로 그렇게 된 거지 얘네들 오래 못 갑니다. 이미 우리의 삶과 질이 일본 애들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이렇게 참혹하게 추락하게 된 건데 이거 바로 회복됩니다.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탄핵은 그 모든 것들 지금의 이 모욕과 수치를 한 방에 되갚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 놈들이 그 수탈한 것들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버들버들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일본 놈들을 조질 수 있는 몽둥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몽둥이를 일단은 김건희를 두들겨 패고 윤석열을 조지고 그리고 국당 놈들을 박살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길에 가면 우리 네이버 라인 사태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월도 너무 길은 거예요 이거. 예? 라인페이가 야후페이로 갔잖아요. 거기에 회원이 4천만이요. 돈 이제 막 벌어들이려고 그러는 우리 경제 영토라고 그걸 뺏겨도 잭소리 못하고 객소리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잭소리 이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줘서 이거 가져가라 하지 않았을까? 네. 이 일본 저기 개고기집에 일본 스파이 새끼들 무지하게 많은데 이 새끼들이 아마 일본 구구들에게 소스를 제공하고 요거 요렇게 가져가면 홀딱 먹을 수 있어. 요거 먹어야 니네들 다음 10년 먹거리 나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게 저놈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야. 저놈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 일본 구구 꼴통 새끼들의 종새끼들이지. 그거 내가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떨어뜨려 그럴까 했는데 요번에 내가 알게 된 게. 자, 봐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행정지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럼요. 침탈을 해가는 걸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력을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에
10여 개 정도 플랫폼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어? 예, 예. 그럼 우리는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너희들 그렇게 탄압하고 우리도 탄압한다는 게 정부지. 그럼 예? 쭉 빼서 뺏어가야죠. 그런데 그런 뭐- 대응은 하나도 못하고 성명서도 못 내는 게 도대체가 이 나라 정부 맞냐? 그냥 정부 역할 못하니까 내려와. 니들은 3개월도 길어. 저놈들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타도의 대상입니다. 이제 저놈들은 타도의 대상이지 이제 무슨 뭐 퇴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 뭐 퇴진 그러는데 우리 타도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윤석열 타도를 외치겠습니다. 때려서 조져야 돼요. 부셔야 됩니다. 박살을 내야 돼요. 민주 애국 시민들의 이 거대한 몽둥이를 만들어서 그 몽둥이로 그냥 아주 잘근 조사버려서 그 쓰레기들을 다 그 이순신 바다를 통해서 저 후쿠시마까지 다 던져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신데 네. 제 생각인데 왜 맞는 근거가 있는 게 23년도 11월에 50일 만에 그 걔네들의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의 아마존 클라우드에 일본 정부의 보호한 개인 비밀을 그 클라우드에 다 맡겨놓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한국에서 50일만 그것도 어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니오. 일본 애들이 들어가서 했다는 게 어제 그러면- 그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이 얘기를 해도만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일본 애들이 한 걸 가지고 왜 여기다 지랄을 하냐고. 아니 이게 우리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에요. 이놈들은 일본 놈들의 종새끼들이라고. 일본의 종놈들을 지금 대통령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뭐 보수 운운하는데 사실 국당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자존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한꺼번에 힘을 내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타도의 대상이지 이제는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타도에서 완전히 끝장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태를 통해 우리 네이버 나인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에 일본을 모국으로 하는 일본을 모국으로 하는 종새끼들 플러스 이 흡혈귀 새끼들 조중동 플러스 여기서 피 빨아먹는 기생충 새끼들 이런 놈들이 플러스해서 요 사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국부를 다 일본 놈들한테 던져주고 일본 놈들한테 충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국 일본이 잘 먹고 잘 살면 자기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흡혈귀 새끼들이 일본 놈들을 기대어서 뭘 헤쳐먹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오래 못 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저놈들이 아무리 사기치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애국민주 시민들은 결코 그걸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대한민국을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오늘 네이버 나인 사건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 가지 빙산 중에 그냥 일각이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어마무시한 거. 여러분 제7 광구를 다 던져줬을지도 모릅니다. 외교문서가 지금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근데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윤석열이가 했던 모든 외교적 협약은 다 되돌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더울 때 내가 왜 이렇게 나와서 떠드냐고. 이제 민주당하고 야당도 이거 더 큰 문제니까 더 싸우라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나와서 하는 거고. 그러면 9,600만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 봐요. 일본 내 지방자치나 중앙정부한테 걔네들이 전혀 무지랭이들이 아니라 5, 6년 전에도 니들이 자체 개발해서 해라. 회원을 모집하고
왜 라인에 의존하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한 명을 가입시키는데 3만 원이 든대. 3만 원. 예? 그러게 돈이 많이 그러게 9,600만 명을 가입시키려면 걔들이 엄두가 안 나니까. 예? 국가 기밀 자료는 크라우드 미국의 아마존에 맡기고, 그 메신저, 모바일 폰은 라인에 맡기다가 저게 한국 거요라는 거를 몇 년 전에 알고서 지금 그 총무성을 비롯해서 어떻게든 이거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해갖고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그 시도가 그 진중훈 기술이사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라인페이를 내년 4월 30일까지 중단시키고 야후페이로 바꿔나는 것이 결정이 나고 이제 계속 내가 2주 전에 와서 얘기할 때 얘들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기회다. 기회가 찬스다 해가지고서는 계속 윤석열이 3개월 이번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해치우자. 이런 각오로 지금 일본 애들 그 우익 애들이 날뛰는 거라고 저거. 이거 미치겠어. 그러니까 내가 운동도 못하고 여기 와서 이게 라인야오를 이 새끼들아 체육관한테 들어서 쪽팔리도 아니야. 술 그렇게 그만 처먹어. 매일 4-5병씩 왜 이렇게 처먹어. 아유, 이거 좀 국가를 대통령이면 좀 생각을 하라고. 어떡하다 일본에 그렇게 이 한국 정부가 다 갖다 바쳐도 일본 애들은 고마워도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키운 애들이 갖다가 전화로 저기 재산 갖다 바치는 건데 우리가 고마울 게 뭐 있냐. 그래서 아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무조건 충성을 하고 있으니 미치겠네 정말. 여기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 탄핵하면 그 성렬이가 한 거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 탄핵을 받아서 물러난 것인데 뭐 그놈이 한 짓을 우리 당연히 무효화시켜야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왜 자꾸만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만약 국제재판소나 이런 거 가게 되면 그런 걸 이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뜻 그리고 애국 민주 시민의 뜻을 거부한 채 독재 형태로 독재적 만행으로 했던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정부가 했던 일들은 여러분 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려지죠. 다 되돌리고 되돌려진 그 속에서 공정하게 국가 자국의 이익과 그 상대방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죠. 일방이 일방적으로 몰아주거나 일방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국제적 관례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외국의 위상은 윤석열을 만나지 않잖아요. 만나주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 100억 불 갖다 주니까 그래 한번 만나줄게. 중앙아시아에서 또 얼마나 갖다 쳐 발랐는지 모르겠으나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놈들은 또 그것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래서 조속히 탄핵을 실현시켜야 한다. 조속히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 정권을 타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뒤에서 이제 카메라 앞으로 나와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오늘 마지막 멘트입니다.